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에서 공기로 한번 가봅시다. 공기, 대기죠, 그죠? 자, 대기의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작물 관계, 대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 관계, 그 다음 바람, 그 다음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근조 공기 조성을 보면은 질소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있다고 보면 공기가 좀 에어가 좀 그렇죠. 뭐 어떻게 그랬든 관계는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는 에어가 질소가 N2 가스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많은 게 CO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N2 가스가 78% 정도 있죠. 78.08. 산소가 뭐 우리가 보통 21%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네요. 어디로 갔니? 야야, 어디로 갔니? 0.04%, 400ppm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적 부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네요. 그죠? 0.03이 아니고 4입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에는 이 0.03이었던 게 지금 0.04입니다. 요게 그죠? 여기 100ppm 증가한 거죠. 300ppm에서 400ppm 단위로 보면 요렇게 증가했는데, 지금 대기 온도는 한 3도 가까이 2.5에서 3도씩 증가했습니다. 100년 나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 600ppm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하면 몇 도씩 높아지겠느냐? 한 7, 8도 정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남북극의 이 빙하가 거의 많이 한 3, 40%지. 완전히 이게 녹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알곤이라는 게 기체가 있어요. 이게 한 0.1% 가까이 됩니다. 0.1%가 아니고 1%,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네온사인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는 1.8, 10의 3승분의 1이니까, 10만에서 3승이니까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니까 어때요? 뭐 0.0018%, 그죠? 그 다음 수수는 10만 분의 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만 분의 5. 요거는 이제 1000분의 1.8, 그죠? 헬륨은 만 분의 5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럼 결국은 질소하고 산소가 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1% 이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그토록 이 탄소에 집착하는가? 이 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탄소 농도가 뭐 ppm 단위로 보면 300에서 400되고 500되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1000ppm으로 간다, 0.1%까지 간다 하면은 이때는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 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깥에 CO2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딱 둘러싸고 있으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잖아요. 비치면 여기에 들어왔던, 지구에 들어왔던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위 이제 온실 효과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경지 보면 시설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덮어 씌우죠. 씌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깥에는 마이너스 20도씨인데 안에 들어가면 체감 온도가 뭐 영상이 돼버리죠. 바람을 첫째 막아주고 실제 온도 차는 3에서 4도씨 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바람을 안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이제 이중창으로 하면은 거의 실제 온도가 한 10도씨 이상 차이 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온실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이 온실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은 게 광합성도 많고 좋겠지만 실제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온 같은 경우 했고 수소, 헬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좀 지우면서 할게요. 자, 크립톤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립톤. 이 크립톤은 요것도 만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크세논, 요거는 100만분의 8이에요. 그 다음에 오존도 100만 단위죠. 100만분의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존층은 O3라고 하죠. O3. 여기에 딱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파괴가 된다.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면 어떠냐. 이게 심각한 이 태양빛이 아주 강한 자외선, 그 외에 알파, 베타, 뭐 이거는 좀 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인체에 아주 해를 끼치는 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죠. 요게 이제 100만분의 2.6.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도 요거는 억이죠. 억분의 4. 그 다음에 요오드는 10억분의 3.5. 라도는 10의 마이너스 18성분의 6.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다. 우리가 여기서 거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의 없다. 미미하다 하지만은 이 끼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 둘은 아주 스테빌라이즈도 되고 아주 뭐랄까 안정적인데 나머지 이 기체들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많을 경우에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하고 작물 관계를 보면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이 나무가 보통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하느냐 하면 150kg에서 300kg 흡수를 한다. 엄청난 양이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50kg에서 300kg. 아니,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게 나무가 어떻게 하루에 150kg, 300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생각의 시간을 가집시다. CO2가 있잖아요. 이 분자량이 보면 10이고 16 곱하기 2니까 32죠. 그러면 합치면 44입니다. 분자량이.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몰이라는 개념은 이 분자량만큼의 개수가, 그죠? 6.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곱하기 10의 6성분의 이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요게 1g이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죠? 1g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실제 이 무게를 달아보면은 뭐 1g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랄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하는가? 1몰 개념을 갖고 g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1g이 되는가? 이 분자량을 갖고 보면은 44다. 그죠? 분자량이 그런 거예요. 아보가드로 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6 곱하기 10에 23성 계획하면 그게 도대체 개념이 안 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CHO가
CH2죠. 요게 탄수화물의 골격이다. 뼈대 본이죠. 본. 뼈대인데, 그죠? 우리가 요수량이라고 했잖아요. 요수량. 요수량은 물 월을 1g을 아니 건물중 드라이베이터로 1g을 생산하는데 드는 물의 양이다 하는 거죠. 그게 보통 300에서 400이더라. 그러면 300g에서 400g의 물이 1g의 드라이웨이트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결합을 해서 뭘 만듭니까? 탄수화물 골격을 만들고 CH2O. 좀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일단 지우고. 복잡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복잡할 때는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아, 교수님 요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쉽다.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뭘 만드냐 하면은 CH2O 플러스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이제 여기 탄수화물의 골격이지만 진짜 당이라고 하는 것은 C6H12O6예요. 그러면 요거죠. C6H12O6 요거예요. 여기 당이에요. 그러면 6분자의 이산화탄소, 6분자의 물이 만들어져서 1분자의 당을 만들고 6분자의 산소를 내보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용된 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으로 보면 요게 2니까 4, 산소 16이니까 20이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6 하면 2, 6, 12, 120이고 요것은 44였으니까 40, 46, 24, 46, 24, 244네요. 그죠? 요렇게 거의 더블 스쿼어다면 2배의 이산화탄소가 물 소비만큼 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물은 얼마냐? 300g이 들었다 하는 거죠. 인풋 땡기.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식에 의해서만 볼 때는 2배니까 600g이 든다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그죠?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CGR, 하루에 이 무게가 건물중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 CGR이라는 것으로 나타내요. 이것은 crop growth rate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루에 1일에 원데이죠. 원데이에 늘어나는 건물중 드라이웨이트. 그러니까 어느 시기, 이 시기부터 예를 들어서 분울기부터 출수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CGR이 좋다. 이렇게 갑시다. 자, 생육기간이 벼를 이양했을 때 요게 이제 뭐가 몇 g이냐 하면은 50g이었다. 50g 안 나가지만 10g 밖에 안 나갑니다. 건물중으로 하면 10g이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출수할 때 되니까 몇 g이냐 하면 한 포기가 기본적으로 500g 정도 되죠. 500g 됐습니까? 출수할 때 수확기까지 할까요? 이거 1000g이다. 1kg다는 거죠. 수확기 때는 1000g 정도 1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좋다. 여기 몇 배 증가했느냐? 100g 증가, 100배 증가했죠. 100배. 990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100이 증가했다. 그럼 며칠이 걸렸느냐? 하면은 150일이 걸렸다. 그럼 100일 걸렸다 합시다. 100일.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 증가했다? 하루에 1g씩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150일 걸렸으면 0.6 g씩 증가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0.6g씩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물이 인풋된 게 아까 300g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배니까 얼마다? 이산화탄소는 한 600g 투입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600g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벼 한 폭이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무죠. 나무니까 벼보다 뭐 한 100배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뭐 300g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00배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3만이죠. 그러니까 30kg 되는 거죠. 그죠? 더 크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본 텍스라고 탄소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코린도라는 회사가 있죠. 코리아 인도네시아 합작회사인데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 좀 마시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라멘을 만든다 또는 식용유를 만든다 할 때 어떤 기름을 쓰는지 압니까? 주로 이제 라멘에 쓰는 기름은 뭐냐면 팜유라고 하는 PALM 팜유. 이 팜유를 쓰는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팜나무라고 있어요. 팜나무. 그러니까 팜나무에서 이게 열리는 열매 속에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포화도 있지만 포화가 주로 포화 지방이 주로 많죠. 어쨌든 이걸 쓰면서 지금 라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팜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산에 들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큰 나무가 거목이 키가 10m 된다고 하면 이것이 탄소를 하루에 150에서 300kg를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성목이 되었을 때는 탄소를 잡아 들이니까 아마존 밀림 있잖아, 브라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흡수를 하니까 이게 공기 중에 탄소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탄소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굴뚝 회사, 이 굴뚝 회사 뭐 사람도 숨 쉬면 CO2를 내뱉으니까 어쨌든 많이 공장들이 탄소를 내보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브라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코린도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나무를 심어서 CO2를 저감하니까 이게 흡파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탄소를 받기도 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탄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은 회사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탄소를 저감시켜 주니까 또 수익이 생기고 여기서 또 뭘 하는 거죠? 기름을 생산하죠. 생산해서 이걸 또 셀링 판매를 마케팅을 하니까 거기서 또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이거를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나무가 크면은 작은 나무 또 심고 해서 이게 목재로 또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 또는 유엔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의 그게 중국입니까 어디입니까 몽골이죠. 거기가 원래는 그 실크로드였죠. 아시아에서 생산된 비단을 유럽 쪽으로 싣고 가던 그 실크로드였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뭐 난리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황사가 장난이 아니죠. 거기서 나무를 심지 않고 날라오는 그 황사는 참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기르시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 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여기에 토양에
어떤 토양이었고 수분이 어떻게 있었고 대기 중에 공기는 어떤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열매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료는 어떻게 시용을 해야 되고 하는 종합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딱 클릭 하니까 CO2 이동하고 밤의 경우 낮의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낮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의 경우에는 역으로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밤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예, 낮에 광합성한 이 산물들이 많이 소모 컨슘션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양이 많이 감소해 버린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하고 여름을 잘 안 보인다. 그죠? 잘 안 보일 때는 다시 또 지우고 갑니다. 자, 예, 보면 겨울하고 여름이 있는데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입니까? 이산화탄소 농도입니까? 여기 지금 CO2 농도를 얘기하죠. 그죠? 350ppm 정도로 높고 여름에는 이 310ppm으로 낮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여기 겨울에는 이제 450ppm, 여름에는 350pp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와이 관측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지금 400ppm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는 광합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름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CO2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낮에는 쿨락에 가까울수록 CO2 농도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쿨락 내일수록 CO2 농도가 어떻다? 여기에 다시 얘기하면 낮에는 쿨락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자라는데 가까울수록 CO2 농도가 낮아야지. 흡수를 했으니까. 그죠? 낮아야죠. 그 다음에 밤에는 쿨락에 가까울수록 쿨락 내일수록 밤에는 CO2 농도가 처음에는 낮다가 새벽 되면은 높아지겠죠. 호흡을 많이 하니까.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른 밤하고 이른 아침 이렇게 또 나와주네요. 그러면 밤하고 이른 아침에는 400 ppm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거는. 그 다음에 정오경이 250 ppm을 낮다. 그 실제 가장 낮은 건 한 오후 2시경이다. 2시 내지 3시경. 광합성 가장 많이 한 이후.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이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CO2 농도가 낮으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 이 맞춰지지가 않네요.